대한민국의 철도, 수탈의 길에서 세계를 달리는 철도로. 대한민국의 철도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면이 하나 있다. 1899년 9월 18일 인천과 노량진 사이 약 33km 한반도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철도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 소리를 마냥 근대화의 시작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 철도가 놓인 시대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흔들리고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한반도의 이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일본은 철도를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을 움직이고 물자를 움직이고 군대를 움직이고 그리고 한반도의 자원을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거대한 통로로 생각했다. 경부선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1901년 착공된 경부선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군수물자, 수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매우 빠르게 완공됐고 1905년 영업을 시작했다. 철도는 조선의 공간을 연결했지만 그 연결의 목적이 조선인의 번영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철도는 일본의 대륙 침략과 군사적 이동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광산과 곡창지대와 공업지역을 연결하면서 자원을 수탈하는 산업망의 성격도 강하게 띠게 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철도의 첫 장면은 아름다운 출발이 아니었다. 철도의 기적 소리는 근대화의 소리이면서 동시에 식민지 지배와 수탈의 소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철도의 진짜 역사가 시작된다. 해방이 왔다. 그러나 철도는 엉망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철도는 또다시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철도역이 파괴되고 교량이 끊어지고 터널이 무너지고 열차가 멈췄다. 한반도를 연결했던 철도망이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다시 철도를 일으켰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일본이 군수물자와 자원을 움직이기 위해 만들고 활용했던 철도를 대한민국은 이제 사람을 살리고 공장을 돌리고 산업을 키우고 경제를 움직이는 혈관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시작했다. 도로가 만들어지고 항만이 개발되고 공장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모든 곳을 연결하는 철도가 필요했다. 석탄이 움직였다. 철광석이 움직였다. 시멘트가 움직였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움직였다. 사람이 움직였다. 철도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혈관이 되었다. 포항제철에서 만들어진 철강이 이동하고 석탄과 원료가 공장으로 들어가고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전국으로 이동했다. 철도가 멈추면 산업이 멈췄다. 산업이 성장하면 철도도 성장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철도는 서로를 밀어주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철도는 또 한 번 변화한다. 새마을호가 등장하고 무궁화호가 전국을 연결하고 철도가 단순한 산업수송수단을 넘어 국민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서울에서 광주로, 서울에서 대구로, 서울에서 강릉으로 기차는 사람들의 삶을 연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은 더 커졌고 도시는 더 커졌고 사람들은 더 많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서울과 부산 사이를 하루 안에 왕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서울과 대전, 서울과 대구, 서울과 광주 사이를 오가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깨달았다. 도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속도로만으로도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고속철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오랜 논의와 기술 개발과 논쟁 끝에 마침내 2004년 4월 1일 대한민국의 철도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KTX가 출발했다. 대한민국에서 시속 300km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하면서 서울과 대전,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가 본격적으로 운행됐고
서울과 부산의 이동 시간은 기존 새마을호보다 크게 줄어 이 시간대가 됐다. 그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순히 기차가 빨라졌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전에는 긴 시간을 준비해야 했던 여행이 이제는 아침에 출발해서 부산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간 것이다. 정부도 당시 KTX 개통을 두고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꾸는 교통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KTX는 단순히 기존 철도 위에 빠른 열차 하나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철도망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경부고속선이 만들어지고 호남 고속철도가 만들어지고 수도권 고속철도가 만들어지고 기존 철도도 개량되고 전철화되고 선로가 고속열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운 고속열차가 계속 등장했다. KTX, KTX-산천, KTX-이음, 그리고 KTX-청룡. 대한민국 철도는 계속 진화했다. 2024년에는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KTX-청룡이 최고 운행속도 320km/h로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고속열차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고속열차를 만드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처음 KTX를 도입했을 때 대한민국은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것이 됐다. KTX-산천을 거쳐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KTX-청룡은 100%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열차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또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현재 상용 운행 중인 KTX-청룡의 최고 운행 속도는 320km/h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열차, EMU 370, 상업 운행속도 370km/h, 설계 최고속도는 407km/h, 2030년 시험운행, 그리고 2031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철도는 얼마나 빠른가? 라는 질문을 넘어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가? 를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과감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약 2시간 10분대가 걸린다.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는 1시간 30분대다. KTX-청룡의 급행 운행으로 이 시간이 더욱 단축됐다. 그런데 만약 열차가 더 빨라지고 정차역이 더 줄어들고 선로가 더 직선화되고 철도망이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차세대 열차가 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시간 개념은 또 한 번 바뀔 수 있다.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광주, 광주에서 서울. 이동 시간이 1시간대에서 더 짧아지고 언젠가는 30분을 꿈꾸는 시대까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서울과 부산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것은 현재 확정된 철도 사업의 목표가 아니다. 현재 개발 중인 370km/h급 열차만으로도 서울 부산 30분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철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가능한 속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20년 전 서울과 부산을 이 시간대로 연결한다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는 꿈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 30분이라는 숫자는 현재의 시간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철도가 향해 갈 수 있는 미래의 상징으로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의 철도는 항상 그렇게 발전해왔다.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을 가능한 시간으로 바꾸면서 말이다. 그리고 철도는 단순히 사람을 빨리 이동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철도가 빨라지면 도시의 거리가 줄어든다. 서울에서 대전이 가까워지고 대전에서 대구가 가까워지고 대구에서 부산이 가까워진다. 광주도 가까워진다. 강릉도 가까워진다. 전주도 가까워진다.
목포도 가까워진다. 철도가 빨라질수록 대한민국이라는 국토가 실제로 작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도가 만드는 공간혁명이다. 과거에는 서울과 부산이 멀었다. 지리적으로 멀었다. 시간적으로도 멀었다. 그러나 KTX가 그 거리를 줄였다. 그리고 이제 철도는 물리적인 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거리를 없애고 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서 회의를 할 수 있고,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일을 볼 수 있고, 대전에 사는 학생이 서울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광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문화생활을 하루 안에 즐길 수 있다.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KTX 개통 이후 장거리 이동 패턴이 크게 바뀌었고, KTX 정차도시의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철도의 변화는 대한민국 산업의 변화이기도 하다. 철도가 빨라지면 기업이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인다. 관광객이 움직인다. 대학이 움직인다. 연구기관이 움직인다. 투자가 움직인다. 그리고 결국 지역 경제가 움직인다. 그래서 KTX역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다. 하나의 도시를 다른 도시와 연결하는 경제의 관문이 된다. 대한민국의 철도는 산업화를 위해 사람과 물자를 움직였고, 이제는 지식과 자본과 관광과 문화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한민국 철도의 역전극이 완성된다. 처음 철도를 만든 세력은 철도를 이용해 한반도의 자원을 빼내고 군대를 움직이고 대륙을 향해 진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 철도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과거의 철도가 수탈의 길이었다면 오늘의 철도는 성장의 길이다. 과거의 철도가 사람과 자원을 빼앗아가는 길이었다면 오늘의 철도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는 길이다. 과거에는 철도가 대한민국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철도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제 철도를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속철도 차량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됐다. 우즈베키스탄과 약 2,700억 원 규모의 고속철 차량 공급 및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생각해보자. 불과 한 세기 전 철도 기술과 철도망을 외국 세력이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만든 고속열차가 다른 나라의 철로를 달리게 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다. 수탈당하던 철도가 수출하는 철도가 됐다. 기술을 받아들이던 나라가 기술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철도 차량만 만드는 나라를 넘어 철도 시스템 전체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 차량, 신호, 전력, 선로, 운영, 관제, 유지보수, 그리고 철도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경험까지 철도 하나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을 하나의 산업으로 묶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K-철도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철도는 이제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하나의 산업이다. 하나의 기술이다. 하나의 수출 상품이다. 그리고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다. 세계의 철도 역사를 보면 철도 강국은 몇몇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 그런데 이제 그 목록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열차를 매일 운행하고 있고 320kmh급 독자 고속열차를 상용화했으며 370kmh급 차세대 열차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 차량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철도는 국내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연결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상상해보자. 언젠가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달리는 한국형 고속열차, 중동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K-고속철, 동남아시아의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한국의 철도 시스템,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의 철도역에서
한국 기업이 만든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날이 온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감정을 느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도를 처음 만든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철도를 통해 많은 것을 빼앗겼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 철도를 우리가 다시 만들고 있다.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멀리.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철도가 처음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철도를 배웠다. 철도를 운영하는 법을 배웠고, 철도를 건설하는 법을 배웠고, 열차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고속철도를 개발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술로 만든 열차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철도다. 1899년 33km 경인선, 그 작은 철도에서 시작됐다. 1905년 경부선이 연결됐다. 그리고 철도는 한반도의 물류와 이동을 바꾸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탈과 전쟁의 도구로 활용됐다. 전쟁으로 철도는 다시 폐허가 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시 철도를 일으켰다. 산업화 시대에는 철도가 공장과 항만과 도시를 연결했다. 그리고 2004년 KTX가 등장했다. 시속 300km, 서울과 부산이 이 시간대로 가까워졌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2024년 KTX-청룡이 등장했다. 320kmh, 우리 기술, 우리 열차, 우리 철도, 그리고 이제 370kmh, 407kmh 설계 최고속도, 차세대 고속철도가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400kmh일까? 500kmh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초고속철도일까?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대한민국은 철도의 속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속도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가장 빠르게 했고, 고속도로를 빠르게 건설했고, 인터넷을 빠르게 보급했고,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아들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으며, 이제 철도에서도 더 빠른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철도는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인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남이 깔아놓은 철도를 달렸다. 그 다음에는 그 철도를 고쳤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철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철도를 세계에 팔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수탈의 철도가 산업의 철도가 되고, 산업의 철도가 고속철도가 되고, 고속철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마침내 세계로 나가는 수출산업이 됐다. 그러니 언젠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30분, 대한민국 주요 도시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또 해냈구나. 물론 그날이 정확히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30분이라는 숫자가 현실의 시간표가 될지, 아니면 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그 숫자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00년 전에는 기차가 신기했다. 70년 전에는 철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 기적이었다. 50년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다. 20년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 이 시간대가 혁명이었다. 오늘 우리는 370kmh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빠른 속도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다. 처음에는 철도가 우리를 움직였다. 이제는 우리가 철도를 움직인다. 처음에는 철도가 외국의 기술이었다. 이제는 우리의 기술이 세계로 간다. 처음에는 철도가 수탈의 통로였다. 이제는 철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계로 실어 나르는 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차는 오늘도 달린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서울에서 광주로, 부산에서 서울로, 광주에서 서울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으며 달릴 것이다. 철길 위를 달리는 것은 단순한 열차가 아니다. 그 열차 안에는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있고,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고, 대한민국의 땀이 있고, 대한민국의 실패와 도전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1899년 한반도에 처음 기차가 들어왔다. 그리고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기차는 대한민국이 만든 기술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수탈의 철도에서 산업의 철도로, 산업의 철도에서 고속철도로, 고속철도에서 세계의 철도로. 이제 대한민국의 철도는 한반도 안에서만 달리는 것이 아니다. 세계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마 또 하나의 기적 소리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열차가 세계의 어느 도시를 향해 출발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100여 년 전 우리 땅에 들어왔던 철도가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어 세계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철도, 이것은 단순히 빠른 기차의 이야기가 아니다. 빼앗겼던 나라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기술을 만들고, 스스로 미래를 향해 달려온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다. 그리고 그 기차는 아직도 달리고 있다.